아까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검색을 해보면 킬러 문항이란 말이 2013년 정도에 처음 등장해서 2013년, 14년, 15년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아마 직접 언론 검색을 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킬러 문항은 쉬운 수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쉬운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하는 건데 이주호 장관이 쉬운 수능주의자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킬러 문항의 배경에 쉬운 수능이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학부모와 또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 절절한 마음 잘 들었는데요. 근데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왜 진작부터 얘기를 좀 하시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 얘기를 다룬 적이 없어요. 이주호 장관님. 네. 작년부터 올해 당정협의 몇 번 하셨죠? 네, 여러 번 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킬러 문항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최근 없었죠? 최근에 사교육 대책 네, 사교육 대책 사교육 대책하고 킬러 문항 얘기 같습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반성하세요. 왜 한마디도 없다가 대통령 얘기하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고요. 민주당처럼 대선 공약도 좀 하시고 강민정 의원님 같이 법안도 좀 내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킬러 문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초래된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월 대통령 지시라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아까 장관께서 대통령의 그 의지, 강력한 그런 지시들이 작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당정협의에서 논의 한 번이 안 됐어요. 그리고 4월달 그 중요한 발표에도 그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그거 이행 안 했다고 국장까지 날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니 여기도 다 정권 잡고 장관도 해보고 청와대에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이 6월 모평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게 언론의 뭐 중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까 그 도정환 의원님이 예를 들었던 그런 문제 포함해서 국어 만점자가 1492명이에요. 근데 작년 수능이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국어 만점이 371명입니다. 작년 수능보다 국어 만점자가 4명이나 많아요. 4배가 많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장을 속죄양으로 삼아서 그리고 마치 킬러 문항 때문에 우리나라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처럼 이게 노동계 때려잡으려고 건폭 얘기하는 거하고 저는 같은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사교육 업체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거.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의 지시를 국장한테 전달했는데 국장이 제대로 이행 안 했다 그래서 국장을 자를 정도의 상황이면 아니 4월 4일 날 저 명단 보세요. 우리나라 그야말로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사교육업계 대표자들입니다. 저 사람들 만나서 민관협력 얘기하고 에듀테크 얘기합니까? 뭐에 대한 민관협력을 얘기했습니까?
의원님. 네. 좀 업계 대표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민관협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민관협력을 얘기했냐고 들었어요.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사교육 대책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사교육의 그 대표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거고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카르텔의 그 이제 명백한 범법 행위와 또 일반 그 사교육자들을 다 범법자로 이렇게 보는 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체를 범법자라고 보는 게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범법자가 아니고 범법 행위에 대해서 범법자는 어디 따로 있다고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범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것이죠. 범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도 안 받아보고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모든 그 분야의 사람들을 다 범법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법자로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상한 다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고 있는 게 누군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사교육 민관협력 무슨 민관협력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저는 그냥 많은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시사항이 왜 그 기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아마 뭐 정부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남겨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화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이 수능의 큰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수능 모의고사 그 6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그 정책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6월 모의고사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인사조치를 했다는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게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공정수능이라는 큰 취지의 그 의지가 전혀 그 수능 이번 수능 그 6월 모의고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시사항이 등록 자료로 남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장관을 날릴 정도 그리고 대책을 얘기하고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뭐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든지 하는 거라도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무슨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일일이 기록에 남는 부분도 있지만 안 남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을 날릴 정도의 그런 엄중하고 의지에 가득 찬 지시였는데 근데 그 지시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 원칙이 곳곳에서 담겨 있었고요. 사실 그걸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6월 모의고사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리고 이게 그 공정수능이라는 것이 정말 앞에서 이제 서병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을 하기는 쉽지만 실행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 안 된다는 건 지금 아시죠?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자, 질문 마치겠습니다.